당뇨병은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오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몸속에서는 눈, 콩팥, 다리 같은 중요한 기관들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종혁입니다. 40년 넘게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는 평생 드셔오신 음식을 그대로 유지하신 결과 결국 다리를 잃으셨고, 또 다른 70대 남성분은 눈의 망막이 손상되어 시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이 모든 고통이 단지 식습관 하나만 조금 일찍 바꿨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그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합병증 없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식이요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60세 이상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식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습관은 바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만 반복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식습관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 3끼 빠지지 않고 드시는 흰쌀밥, 국수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나는 늘 먹어왔던 밥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흰쌀밥의 혈당지수는 89나 됩니다. 밀가루로 만든 국수도 80이나 되죠. 혈당지수가 높다는 건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고 우리 몸은 그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더라. 는 말,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67세 박영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흰쌀밥을 주식으로 드시며 하루도 빠짐없이 한 공기씩 드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무려 10.2%나 됐습니다. 참고로 정상 수치는 5.7% 미만입니다. 꽤 심각한 상태였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습니다. 흰쌀밥을 현미와 반반 섞어 드시고 간식 대신 찐 고구마나 달걀을 드신 게 전부입니다. 이처럼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야말로 당뇨를 잡는 열쇠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 끼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말씀을 환자분들께 자주 듣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달달한 전통 음료를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유자차는 몸에 좋다더라. 식혜는 속이 편해지는 맛이야 하며 자주 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자차 한 잔에는 무려 2030개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이 25kg 이하라는 걸 감안하면 유자차 한 잔으로 하루치를 다 넘기게 되는 셈입니다. 식혜, 수정과 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줄 알고 마셨는데 이렇게 당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제 환자 중 71세 이정숙 어르신은 아침마다 꿀물을, 오후엔 유자차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계속 마셨죠. 그런데 혈당을 재보니 음료를 마신 후 2시간 뒤 수치가 240mg DL까지 올랐습니다. 정상은 140mg DL 미만이니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액체라 흡수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가당 생강차, 보리차, 허브차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도 줄여주며 계피차는 인슐린 기능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달달한 게 꼭 필요하다면 꿀은 하루 티스푼 하나 정도, 5기 이하로 꼭 제한해 주세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간식으로 떡이나 바나나 같은 혈당지수 높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습관입니다. 바나나는 몸에 좋지 않나요? 떡은 소화도 잘 되던데요 라고 하시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래떡은 혈당지수가 85, 인절미는 93입니다. 바나나는 61로 높은 편이고 포도는 59입니다. 적게 먹었는데도 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당뇨 있는 몸에는 소량도 과하다는 겁니다. 제 환자 중 70세 박수님. 어르신은 매일 포도와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고혈당으로 망막병증이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시력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9.8 식후 혈당은 200mg DL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저혈당 고단백 간식을 권합니다. 구체적으로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0에 가까워 이상적인 간식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저염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오이나 당근처럼 아삭한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배도 든든하게 해줍니다. 박수님 씨는 원래 간식으로 과일을 자주 드셨는데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와 견과류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8에서 8%로 내려갔고 눈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당뇨 간식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간식을 드실 때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곁들이는 겁니다. 계란에 아보카도를 조금 곁들여 드시면 몸에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은 꼭 식사 직후에 소량만 드셔야 혈당이 너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간식은 아무 때나 드시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식은 아무 때나 드시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만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간식을 드신 뒤에는 꼭 10분 정도 산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약을 줄이거나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나쁜 식사 습관은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방식입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겨 드시는 건 너무 익숙하긴 하지만 혈당 관리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즐겨 드시는 설렁탕이나 갈비탕 같은 국밥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물에 밥을 말면 죽처럼 되어 씹지 않고 빨리 삼키게 되니 밥이 위에 빠르게 들어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저희 연구에서 같은 양의 밥이라도 국물에 말아 급히 먹을 때와 반찬과 함께 꼭꼭 씹어 먹을 때를 비교했더니 혈당 반응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국물 요리는 대부분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일반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70%에 80%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설렁탕처럼 기름기 많은 국물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위험도 높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원래 심장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은데 여기에 짠 국물까지 자주 드시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서도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는 분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일반인의 6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씹는 행위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게 하여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국물에 밥을 말아 후다닥 드시게 되면 이런 몸에 좋은 작용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건강한 식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밥 한 숟가락을 드실 때 적어도 20번 이상은 꼭꼭 씹으세요. 식사 시간도 너무 짧게 끝내지 마시고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드시면 자신도 모르게 너무 빨리 먹게 되니 가능하면 식사에 집중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찌개나 국을 드실 때는 국물은 2~3 숟갈 정도만 드시고 안에 들어있는 두부나 채소만 건져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나물이나 생야채 같은 반찬을 충분히 곁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밥도 국에 말지 마시고 반찬과 함께 꼭꼭 씹어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식사 시 꼭꼭 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의 경우 식후 인크레틴 호르몬 수치가 평균 45%나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을 쓰지 않고도 몸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천천히 오래 씹는 것은 뇌에 배가 불렀다는 신호를 빨리 보내줘서 적은 양을 먹고도 배부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칼로리 섭취도 줄어들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당뇨병 관리에도 큰 효과를 줍니다. 5번째로 가장 위험한 식습관은 야식 또는 늦은 저녁 식사 습관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 야식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이 늦어지거나 밤에 잠이 안 올 때 혹은 가족들과 TV를 보며 간단한 간식을 즐기곤 하시지요. 밤에 뭐라도 안 먹으면 허전해서 잠이 안 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당뇨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에 따라 인슐린이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도 달라지는데 아침과 낮에는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만 밤이 되면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밤 8시 이후에는 아침보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3점 차인데 40%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밥이나 떡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는 것이죠.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엔 활동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도 소모가 되지 않아 고혈당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자고 있는데도 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 속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고 결국 당뇨 합병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야식은 이른 아침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새벽 현상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새벽 현상이란 대략 새벽 2시에서 8시 사이에 혈당이 스스로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알아서 이를 조절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해 아침 공복 혈당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밤에 무언가 드시고 주무시면 이 현상이 훨씬 심해져 아침에 피곤하고 무거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이 느리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생체 리듬이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나 야식 습관은 노년기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밤 8시가 넘으면 물 외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아침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를 너무 푸짐하게 드시지 말고 단백질 중심으로 가볍게 구성하세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 소화 잘 되는 생선구이, 두부찌개, 닭가슴살 등을 활용하시면 혈당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밤에 출출할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야식 생각날 땐 김부각보다 따뜻한 보리차나 무가당 대추차로 속을 달래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기한 점은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3개월 동안 3kg 정도 체중이 줄었습니다. 이는 체중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 동안 금식하는 간헐적 단식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은 인슐린 반응성이 평균 20페이포리트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습관들이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을 넘어 당뇨 합병증과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나쁜 식습관들을 개선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종합적인 식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접시 분할법을 실천하세요. 식사 접시를 4등분하여 절반은 채소와 해조류, 1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1분의 1은 통곡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 안정화를 위한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는 후 혈당이 약 30%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후 10분 걷기를 습관화하세요. 식사 후 짧은 걷기는 근육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여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들의 경우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mg/dl 감소했습니다. 넷째,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세요. 현미, 귀리, 대부분의 채소, 저당 과일 등의 혈당 지수 55 이하의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탈수는 혈당을 상승시키므로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 함유 음료는 피하고 물이나 무가당차를 선택하세요. 여섯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루 3번의 주요 식사와 필요시 1, 2회의 계획된 간식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한 제 환자들은 대부분 3에서 6개월 내에 눈에 띄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약물 의존도가 감소하고 체중이 정상화되며 무엇보다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식습관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혈당은 급격히 개선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